자, 인략스쿨 일본약디 일본어학 개념 완성반 농도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2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안 넘어가. 자, 量的反応式と化学反応式と量的関係 化学反応式화학 반응식量的관계, 양적 관계. 자, 화학 반응식이랑 양적 관계 나왔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화학 반응을 시키면 이제 물질이 변하잖아요. 물질이 변하니까 양도 변하겠죠? 근데 어떻게 변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을 예쁘게 나타낸 거를 이 양이 변한 건 알겠어. 근데 양이 어떻게 변했냐고, 얼마나 변했냐고 알아보자.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파트입니다. 또物質が違う物質に変化することを化学変化と言います.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또 その時に変化する量を扱うのが化学計算です. 이때 변화하는 양을 다루는 것이 화학 계산입니다. 자, 다음.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화학 반응식 때와 화학 변화가 화학変化が起きた時に必ず変わるもの. 이때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절대로 변한 것은 물시스도 류시스, 물시스도 류시스, 물질이랑 입자수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이 동글뱅이 검은 애들이랑 하얀 애들이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있어요. 얘네들이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서 2개가 됐다. 자, 너무 유치하다. 밑으로 식을 봐볼까요? 화학식 봐볼까요?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됐네. 이때 반응물은 반응물은 수소랑 산소, 세세물은 물, 미즈. 이때 수소랑 산소. 수소랑 산소가 물로 바뀌었죠. 물질 바뀌었죠. 류시스, 동글뱅이 분자 2개, 산소 1개, 3개짜리가 2개가 됐네. 류시스 입자수 바뀌었죠. 이때 이 화학식 분자식 앞에 있는 숫자들, 분자식 앞에 있는 숫자들을 개수라고 하기로 합시다. 자, 화학 반응식의 作り方. 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왜냐?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서 암기를 안 시키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에선 몰라도 된다. 왜냐? 어차피 중요한 문제들은 암기를 해야 된다. 산업, 환원, 반응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근차근 나오는 과정은 별로 알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는 여기 원자 개수가 있잖아요. 원자 개수가 왼쪽이랑 오른쪽 같아야 된다. 우리 화학 반응식 알아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계산 문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참고서상으로는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문제 설명이 부족할 때는 참고를 하십시오. 하지만 선생님은 가르치지 않을 거고 무기화학이나 산화환원 반응에서 중요한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온 반응식, 이온 환노식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이온 환노식 같은 경우는 화학 환노식이랑 다른 점이 両辺で元素の原子数だけでなく電荷も等しくすること.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원자수를 맞춰주면 됐었는데 이온수 같은 경우는 전하도 같게 해줘야 된다. 이거랑 또 반응에 관여하는 이온식만 나타내는 거. 반응에 관여하는 애들만.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식에서 염화나트륨이랑 염화나트륨이랑 질산화은이 있을 때 이렇게 풀세트로 나타냈어요. 근데 여기서 반응하는 친구들은 극히 일부란 말이죠. 이게 친덴부츠 한노, 앙금 반응인데 NaCl이랑 질산이랑 은이 있을 때
염소랑 은이 서로 반응해서 침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뭐야? 염소랑 은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만 써줄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만 써줄 거야. 하고 예쁘게 간단하게 써준 게 이온식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쓸 때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랑 이온 반응식 둘 다 쓰게 되는데 산화환원 반응이랑 산염기 있을 때는 이온 반응식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 무기화학 외우셔야 할 때는 화학 반응식도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이온 반응식도 둘 다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화학 반응식은 物質の変化と粒子数の変化を化学式と係数で表したもの、 물질 변화랑 입자수의 변화를 화학식과 계수로 나타낸 것. 이온 반응식, 이온 반응식, 이온 반응식은 반응에 관여する 이온을 이온식で 表したもの. 반응에 관여하는 애들만 예쁘게 써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하수도 왼쪽, 오른쪽 둘 다 맞춰줘야 된다. 이 화학 반응식이랑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치. 이제 화학 반응식이랑 양적 관계 해야지. 화학 반응식도 료테키 관계.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계산이다. 우리 화학 반응식 쓸 줄 몰라도 된다. 어차피 모른다. 일본어도 모르는데 무슨 계산식을 쓰냐. 분자도 모르는데 분자 이름도 모르잖아요. 너무 화난 것 같았나? 죄송해요. 하여튼 화학 반응식이랑 양적 관계에서는 우린 계산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계산식 세울 건데? 자,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화학 반응식의 성질을 알면 우리들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화학 반응식의 성질. 개수히, 꼬르모르히, 개수비랑 몰비는 같다.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밑에 보면 메탄 또 산소, 메탄이랑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또 H2O,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었어요. 이때 개수비 얼마야? 1대 2대 1대 2. 개수비 1대 2대 1대 2였어요. 그럼 몰비는 만약에 메탄이 1몰 있었다. 그러면 산소 2몰 있겠지. 이산화탄소 1몰 있을 거고 물 2몰 있겠지. 너무 당연한 거야. 개수비가 1대 2대 1대 2면 반응하는 몰도 그 비례식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개수비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분자량이랑 3.2g 뭐 질량 줬는데 너무 어려워. 이걸 풀어보도록 할게요. 메탄 3.2g と十分な量の酸素を2を混合しメタンを完全燃焼させたとき生成する水の質量は何グラムですか?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메탄 3.2g 분자량 16이 있을 때 충분한 양의 산소를 혼합시켰다. 이 충분한 양의 산소라는 거는 완전 연소시켰다는 정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어서 어쩌라고? 불충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 연소시켰다. 다 태웠다. 다 얘 쓸 수 있는 거 없다. 이제 얘는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질량이랑 분자량이 주어졌잖아요. 우리 뭘 어떻게 구한다 했지? 질량이랑 분자량, 질량의 분자량 나눠줘서 뭘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개수비도 주어져 있잖아. 1대 CH 지금 메탄, 산소, 이산화탄소, 물 나오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물이니까 물과 메탄에 관련된 개수비를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메탄이랑 물은 1대 2야. 개수비 1대 2. 그러면 우리 생성하는 물량 알고 싶어. 그러면 메탄만 알고 있으면 그 메탄 몰수의 2배이기 때문에 H2O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메탄 같은 경우는 3.2g 있죠? 3.2g 이거 분자량으로 나눠줘서 몰수를 구해줍니다. 이때 산소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산소를 이제 xg으로 놔주도록 하죠. 산소는 분자량 18이니까 18로 나눠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비례식을 풀어주면 이거 1대2 이퀄 16분의 3.2 18분의 x가 있을 때 비례식은 안쪽은 안쪽 길이 바깥쪽은 바깥쪽 길이 풀어주면 되니까 또 8분의 3.2가 18분의 x랑 같다. 계산해보니까 7.2랑 같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거는 이거 16분의 3.2 곱하기 2 해준 다음 몰수를 구해줘요. 몰수에다가 18을 곱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도 있겠죠. 하여튼 개수비랑 몰비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 자, 그럼 조금 더 생각 업그레이드해서 뭘 풀어볼 거냐면 개수비랑 몰비가 같다 했어. 근데 우리가 기체 배울 때 1몰은 표준状態の気体には 1몰 이퀄 22.4리터 대 아래 표준 상태 기체는 22.4리터야. 1몰 22.4리터야. 이거 절대 기체 바꿔도 똑같아. 정비례해 라는 거를 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몰비랑 부피가 기체의 경우 비례하네. 그러니까 개수비랑 몰비가 같은데 기체의 경우 당연히 부피비, 그러니까 최적비도 비례하겠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표준 상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체만 해당된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액체에서 써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16분의 3.2g이라고 메탄을 줬었어. 메탄을. 근데 여기서는 4.4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4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분자량으로 나눴었다면 이번에는 22.4리터로 나누면 5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경우 개수비 이퀄 몰비는 물론이고 부피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質量は 反応前後で変化しない. 질량은 반응 전후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 고딩 친구들은 당연하게 여길 거야. 그런데 대학교 다녀오신 분들, 이과 친구들 이제 이과 대학 다녀왔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제를 어디까지 깔아야 되는지 모르겠죠. 전제는 질량은 반응 전후로 애매한 숫자는 변할 수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質量は反応前後で変化しない。反応式を作るときに両辺で元素の原子数を揃えるように係数を決めましたね. 그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알맹이 두 개가 서로 반응했어. 그러면 알맹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개수가 1 더하기 2개짜리가 1로 변했을지 몰라도 알맹이 개수는 똑같아요. 원자수는 변하지 않아요. 원자수가 똑같은데 질량이 갑자기 변할 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 생활에서 진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화학은 이론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화학 반응식도 료대기 관계,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개수비가 짱 중요하다. 근데 이 개수비는 일반적으로 몰비랑 같다. 전체 몰비랑 같다. 그리고 기체에 대해서는 다이세키히, 부피비도 같다고 볼 수 있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생각할 때 질량은 반응 전후로 변하지 않는 전제이다. 質量保存の法則,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른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문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메탄이 이제 예시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에틸렌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エチレンの完全燃焼は次の式で示される原子量はこれとする。이걸 보시면 그 화학식이 주어졌죠? 그 성적이 좀 낮은 곳들은 이걸 화학식으로 주어줍니다.
그런데 성적대가 좀 높은 곳들은 이 에틸렌이 완전 연소했다라는 것밖에 안 주어지는 학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암기를 요구하는지를 파악해 두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응식 한번 화학식을 한번 쓰고 시작을 할게요. C2H4 기체, 에틸렌 기체, O2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물 액체가 있을 때 여기서 또 에틸렌이 완전 연소였는데 완전 연소식은 보통 반응물에 산소가 더해지는 것 뿐입니다. 이때 에틸렌이 280g 완전 연소를 했대요. 이때 이산화탄소가 몇 g이 되는지 계산하세요가 1번 문제죠. 에틸렌 280g가 完全燃焼されて発生する二酸化炭素は何 g이になるか計算せよ. 이때 에틸렌이 280g이라는 질량 주어졌죠. 이때 분자량 에틸렌 얼마죠? 12 더하기 12 더하기 수소 4개 4 해가지고 28. 이때 이산화탄소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그램수 구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의 그램수를 x로 놔줍시다. 이산화탄소는 분자량 12 더하기 16 더하기 16, 44가 되겠죠. 자, 이때 에틸렌이 개수가 1이야, 1. 이산화탄소는 2야. 그러니까 에틸렌이 1일 때 이산화탄소는 2다. 에틸렌 몰수가 1일 때 이산화탄소 몰수는 2다.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질량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는 44분의 x, x는 880g 되겠습니다. 조금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反応開始前にエチレンの物質量が4モル、酸素の物質量が20モルであるとするエチレンを完全燃焼させた後に残る全気体の物質量は何モルか計算せよ. 반응 전 에틸렌 물질량이 4몰, 산소 물질량이 20몰 있을 때 에틸렌을 완전 연소시켰다. 이때 전체 기체 물질량은 몇 몰인가? 전체 기체 물질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제외한 모든 기체의 합을 구해줘야겠죠. 이때 사용해주는 계수비식이 물질량 계산식이 있습니다. 푸는 방식은 여러분 자유긴 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반응 전 물질량, 반응량, 반응 후, 전, 반응량, 후. 이때 주어진 값에 의하면 에틸렌은 4몰 있고 산소는 20몰 있대요. 이때 얘네들을 완전 연소시켰다. 완전 연소시켰다라는 말은 4몰 다 태워버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다 태우는데 필요한 산소수 얼마야? 3배 필요해, 3배. 12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생기는 애들 얼마야? 또 개수비에 따라서 4몰 에틸렌 태웠으면 8몰, 2배 이산화탄소 생겨나고요. 물도 2배 생겨납니다. 이때 남은 것들 계산해주면 에틸렌 0, 산소 8, 이산화탄소 8, 물 8이죠. 기체의 총 물질량, 우리 기체 에틸렌, 산소, 이산화탄소 했어요. 그래서 물은 빼주고 여기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6몰. 4번 끝.
자, 그럼 5번 문제 해볼게요. 우리 개수비랑 또 뭐 배웠지? 그치, 부피비. 개수비, 몰비, 부피비는 기체일 경우에는 같다. 이 부피비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피비의 계산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존 관련된 문제예요. 오존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칼럼에서 나와서 볼 필요도 없는 애들인데 일본은 오존 문제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기타사토 과거문에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산화, 환원 반응에 비하면 진짜 겁나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대표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00ml の酸素に紫外線を照射したところ、酸素の一部がオゾンに変わり、体積が 980ml となった。 1000ml 산소에 자외선을 씌워줬더니 산소의 일부가 오존으로 바뀌어서 부피가 980ml가 되었다. 이거 부피가 산소가 980이 된 게 아니라 전체 부피가 980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この今後気体中のオゾンの体積百分率を求めよう. 이 오존이랑 산소가 섞여 있을 때 혼합기체에 오존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부피 백분율을 구하라. 우리 타이세키 샤크분리츠 배우진 않았지만 이번 문제를 통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도 부피의 백분율이니까 전체 부피에서 오존 부피를 이제 오존 부피를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다. 거기에 100 곱하면 되겠다라는 추리가 가능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문제 많이 풀면서 익혀지시는 부분입니다. 또 타나시 온도 또圧力変化しないとする.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상황이 압력이랑 온도가 바뀌면 기체 부피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푸는 기체 문제는 꼭 이 용어가 들어갑니다. 여튼 풀어보도록 할게요. O2가 산소가 오존이 됐네. 자, 우리 반응식 쓸 줄 몰라도 되긴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응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왼쪽 원자 숫자랑 오른쪽 원자 숫자가 같으면 되는데 2개씩, 3개씩 늘어납니다. 왼쪽은 2개씩, 오른쪽은 3개씩.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6이죠? 6 만들어주는 애 앞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3, 2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지금은 할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 원자 수를 맞추면 된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은 화학의 기초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학의 교과서를 참고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화학식을 만들어 봤을 때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때도 물질량 관계된 거는 전, 양, 후 써줍니다. 전, 양, 후. 아까 일본어로 zen, 료, 고 써줬죠? 반응 전, 반응량, 반응 후 써줄 겁니다. 여기서 주어진 건 질량도 아니고 물질량도 아니고 부피, 다이세키 대 아따이라이들의 최적 다이세키 대 부피로 주어졌다. 뭐가 주어졌냐? 산소가 1000ml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오존은 처음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얼마만큼 줄었다? 모르겠다. 그리고 x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부피 백분율이죠. 부피 백분율인데 부피 백분율을 x로 두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오존 부피를 x로 둡시다. 그런데 계산이 복잡하지 않도록 이 x로 놔주고 이 x로 놔줬으니까 산소도 3x로 구해줄 수 있겠죠. 이 산소가 일부분이
반응을 해서 오존 2x가 생겼어요. 이때 개수비가 부피비랑 같으니까 2x 생겼을 때는 산소 마이너스 3x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응 결과 남겨진 부피는 1000ml 마이너스 3x 산소, 오존은 2x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의 부피가 980ml, 그러니까 x는 얼마지? 20ml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존은 40ml 생겼어요. 2 곱하기 x니까.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는 전체 980분의 40ml 존재하니까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98분의 4, 49분의 2 너무 복잡한 계산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줄 거예요. 200, 195, 아닌데 4네요. 4, 196, 4 남고 0, 8. 이 계산이 어디까지 꼼꼼하게 해야 하느냐, 어떤 소수점까지 구해야 하냐는 학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해보세요. 학교의 과거문을 보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4.1, 4.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이 4.08 나오자마자 이걸 고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4, 6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4까지만 구해도 이미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계산을 어떤 소수점까지 계산해야 하냐는 과거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소수점 아래 2자릿수 또는 3자릿수까지 구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고요. 뭐 학교 과거문에 따라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문에 맞춰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계산을 해주면 4.08% 나왔고 4.08% 나왔고 뭐 4.1% 대충 4.1%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문제 끝.